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화면에서 찾아볼까요? 네,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2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전해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59,100원까지 또 고가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타이어주가 한 2, 3일 전부터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상황들인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쪽들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외국인들 3일 만에 매수세로 바뀌는 모습들이고 기관은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매수 물량을 보게 되면 거의 공매도 청산과 같이 연결되면서 특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자동차와 함께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섹터긴 하지만 그쪽에서 성과가 좀 잘 나온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에 따라서 공매도 청산과 함께 주가의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실적 호전과 함께 재조명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 기준으로 한 5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PBR이 0.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주가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는 좀 강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배당 수익률 한 4%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 메리트까지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탄력들이 좀 강화되는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이제 타이어 업체들의 핵심은 일단 석유화학 쪽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어가는 특히 이제 합성 고무 쪽에 대해 업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올해 들어서 뚜렷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한 60달러 대도 붕괴됐다가 60달러 대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유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했던 유가와 함께 살짝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어지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석유를 통해서 그거를 정제를 해서 나오는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조와 또 상품 가격 쪽에서 천연 고무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연관돼서 이어지는 합성 고무 같은 경우도 업황들이 가장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가 원가 구조상에서 변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미리 먼저 올리기 시작하면서 충분하게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되면은 타이어도 좀 덜 팔리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신차에 해당되는 얘기고 새로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썼을 때 그때 들어가는 교체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더 오래 타야 될 수밖에 없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래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 타이어만 교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쪽에서 그런 쪽들에서 OE, RE라고 하죠. 이런 네. 쪽에서 타이어에 대한 매출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관세와 함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타이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3사 모두 다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어떤 섹터 쪽에서 자동차 섹터 쪽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끌어 간다는 쪽들이 맞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매출도 120% 늘었다라는 부분들 3분기에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5,800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 실적인 만큼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올해 말 내년까지도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자동차까지 더 잘 팔리는 쪽으로 그래서 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들도 내구재 쪽이라고 하는 자동차 쪽에서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전기차용 타이어 쪽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라고 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쪽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믹스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다라는 쪽들은 아마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강한 수요들은 일단 한풀 꺾였기 때문에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쪽들이 좀 제거가 돼서 꺾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브랜드 아이온이라는 쪽을 런칭해서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아직 이쪽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다. 물론 고수익성이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면은 성과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자회사 중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수를 하는데 거기서 얼만큼 공조 쪽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한온 시스템이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 실적까지도 양호했다는 쪽들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배당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매년 5%포인트는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2027년까지 실적 좋고 배당 성향까지 늘어나는 것까지 봤을 때는 35%까지 달성한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도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한 4% 정도의 배당 성향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가 탄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탄력에서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한온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는 흐름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3분기 호실적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흐름 보십니까? 네, 택배회사입니다. CJ 대한통운 하게 되면 다 아시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택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실적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아침에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변화가 나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 모두 다 함께 3일째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의 수급이 좋아지는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 보게 되면 1,479억. 오히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이상 올라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도 한 5천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4% 빠지는 수준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때 아무래도 대응을 잘했다. 특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물류 관련된 쪽에서 부담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택배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B2C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연말은 그래도 광군제도 있고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또 직구를 많이 하는 또 시기가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크리스마스 선물과 이제 모든 것들을 합쳐봤었을 때 어떤 택배가 왕래가 많은 기간 쪽인 성수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또 높은 부분이 또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좋아졌던 요인들로 보게 되면 3PL이라고 합니다.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해서 제3자 물류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신규 수주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커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물류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의 내용과 뭐 제품 개발하고 거기다가 좋은 제품 만들 때 신경을 쓰고 물류 관련된 쪽들은 다 어느 회사의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물류를 잘하는 회사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CJ 대한통운이나 또 LX 쪽에서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 쪽으로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류 쪽에 대한 기반들이 훨씬 더 이번에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커머스 플랫폼의 물량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실적이 이번에 좋게 그러니까 벌써 한 4분기 연속으로 계속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좋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단단한 물류를 잡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기반이 되는 또 CJ 대한통운도 재조명이 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여기도 유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트럭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트럭뿐만 아니라 뭐 지게차 같이 모든 물류 장비들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연료들이 유가가 기반이 될 텐데 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리트도 커졌다. 비용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한때는 당일 배송에 대한 또 요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하나 런칭을 했던 게 매일 오네라고 하네요. 예, 이쪽에 대한 ONE, 오네. 예, 그래서 프로모션 영향에 따라서 택배 처리량이 증가가 되면서 물론 초기에는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주말이나 그리고 또 빠른 배송들이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면서 이쪽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물량이 증가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글로벌 쪽에서 인도법인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자금을 또 확보를 해서 또 하나 창고와 유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W&D 서비스 쪽에서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물류에 넘어서 창고 보관 서비스죠. 이것까지도 확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 동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쪽들도 앞으로 어떤 IPO와 함께 같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CJ 대한통운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현재 선행 PR로 6.7배 수준되어 있고요. PBR도 0.45배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싼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 실적이 기반이 돼서 주가를 푸시하는 현상, 그렇게 일단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성수기를 맞이해서 실적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인도법인 상장 이슈 같은 종목들의 이슈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월요일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방산 쪽에서 종목 중에 하나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방산주도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뒤에 모멘텀이 별로 없었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수주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뭐가 구체화될까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체 또는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컸었죠. 그러다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지금 상태 쪽이면은 그래도 이제 반등을 기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 보게 됐을 때 두 분기 연속으로 1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과가 앞으로 여전히 기대를 키울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700억대, 그래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늘어났던 부분들 실적은 이상이 없고요. 그러다가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7.5%대, 이게 방산 회사가 아니라 약간 수출을 통해서 마진을 끌어올리는 회사에 대한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의 성격보다 돈을 더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장세, 그러니까 두 축이라고 보게 되면 어떤 철도 차량 관련된 쪽과 그리고 또 방산 쪽인데 이 방산과 관련된 디펜스 솔루션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2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라는 쪽들도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이라는 쪽으로 이제 바라보겠죠. 그런 쪽에서 K2 전차 폴란드 2차까지 수주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실적 쪽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추가로 이라크라든가 루마니아 그리고 또 중동 쪽에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동유럽 쪽에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더 높아가고요. 남미 쪽의 페루까지 하게 되면 지역별 다변화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철도 쪽 본업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모빌리티까지 가세되면서 수소 트램까지도 연결되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랬을 때 이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주 잔고가 30조에 육박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또 56% 가까이 늘어난 모습들인데 당연히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절반 정도가 조금 넘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일 솔루션 관련된 쪽들의 수주 잔고가 더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모로코 전동차 사업이라든가 또 국내 쪽에서 또 부천하고 홍대 사이에 있는 선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수주 잔고는 계속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이쪽들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어떤 방산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또 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도 바라보는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현대로템이나 방산주를 볼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선행
PR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좀 비싸다라는 관점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만큼 실적이 반영되면서 성장이 반영되면서 어떤 주가 수준이 제대로 못 가게 되면은 오히려 PR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은 한 20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에 어떤 방산주의 고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수주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레벨업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단기간에는 지금 박스권의 상단부, 하단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맞춘 다음에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단부 쪽에 나왔던 가격대가 25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1차로 저항선으로 보고 거기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바라보시되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18만 원대까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박스권이 이탈되는 모습들이겠죠. 그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수주만 체크하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방산 모멘텀을 잘 체크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